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견 진술 사형을 규정합니다.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또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 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 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3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앞선 내란 공범들 판단에서 사실상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일부 가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으로 인정될 거란 전망 속에서 사실상 양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분명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각종군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한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내란 공범들로 꼽히는 이들의 재판이었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먼저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재판부 역시 내란이란 법적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를 토대로 다른 재판부가 공범들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비춰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을 맡아온 지규현 재판장이 과거 내란죄 선고 판례를 얼마나 참고할지 혹은 독자적인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란죄는 양형 기준이 별도 설정되지 않아 앞선 재판부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항소심을 맡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가담 역할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화된 기준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구치소 독방에서 보냅니다. 네, 연휴가 길었던 작년 추석과 다르게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과 지인 접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의 독방에서 보냅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설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설 당일 구치소 식단으로 떡국이 제공됩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비롯해 평소처럼 일과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은 지난 추석 명절보다 단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합동 차례는 없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지난 추석 연휴는 7일간 이어진 황금 연휴였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접견이 하루 허용됐지만 이번엔 연휴가 짧은 탓에 이마저도 제한됩니다. 평소 일과 중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했던 실외운동은 원하는 날짜에 단 1회만 가능하고 구치소 측에 요청하면 내부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보다 적적한 연휴를 보내게 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치소에서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앞선 내란 관련 재판들에선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요. 내일도 내란이 인정될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군병력 투입 등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앞서 1심 선고를 내린 계엄 사건 관련 재판장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불렀고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선 재판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여부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그대로 내려질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그간의 태도를 봤을 때 인정될 만한 감경 사유가 있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물론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과정을 상세히 짚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으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계엄 국무위원 재판에서 연달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만큼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는 남은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관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행위에 보탬이 되는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은 계엄 위법성 인식이 쟁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